오늘 다룰 주제는 사춘기입니다. 그런 걸 물어봐! 이러면서 막 문 닫고 그냥 들어갈 것 같은데요. 대화가 잘 되던 아이들도 입을 닫는 게 사춘기의 특징이잖아요. 내일부터 갑자기 아이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사춘기와 2차 성징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죠. 오늘 다룰 주제는 사춘기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라서 부모님도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중학교 1학년 딸을 둔 어머니가 답답한 마음에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성에 관련된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화를 내면서 피하는데 이럴 때 하지 말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때 우리 양육자님들이 조바심을 느끼면서 앉아봐라. 엄마 아빠가 대뜸 물어보는데 어떠실 것 같아요? 자녀 입장에서? 너무 짜증날 것 같고 그런 걸 물어봐! 이러면서 막 문 닫고 그냥 들어갈 것 같은데요. 대화가 잘 되던 아이들도 마음의 문을 닫거나 혹은 입을 닫는 게 사춘기의 특징이잖아요. 제가 추측해 봤을 때는 다른 대화는 잘 되는지 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부모님께서 아이의 성 문제에 개입하려다가 그 관계가 틀어진다거나 악화되는 경우들이 좀 자주 일어나나요? 사생활인데 그거를 꼬치꼬치 묻는 것 같고 감시당하는 것 같아서 다른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네, 성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는 단계라는 게 있어요. 아이와 양육자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네, 그런 일상적인 대화에서부터 점점점 스펙트럼을 넓히고 대화의 빈도를 좀 높여나가시는 게 그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중학교 3학년 딸의 아버지가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또래에 비해서 지나치게 순수한데 이것도 걱정을 해야 될까요? 질문입니다. 네, 걱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네. 중학교 3학년이라면 중학교 3학년이 알아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게 되죠. 아이는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 정보들을 습득하면서 혼란스럽거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사춘기에는 몸과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아주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아이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이 당황스러움은 불쾌감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내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아이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만 노출이 안 될까? 그건 아니거든요. 네, 똑같이 노출이 되고 우리 아이한테 맞춰서 교육을 진행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발 미리 안내해 주자. 충분히 안내해 주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수한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의 대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아이한테 성교육을 하기보다는 일단 대화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 어린 시절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꼭 성교육이 아니라 편하게 대화를 하시면서 아이의 시야를 넓혀주고 인식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화가 나신 상태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야한 그림 낙서를 발견을 했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정상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성을 받아들이고 표출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거든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안 그리고 그래서 너는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라는 것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은 절대 되면 안 됩니다. 잘못된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사실 그 그림을 봐야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성이라는 것을 희화화해서 재미로 보거나 흥미 위주로 가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길로 갈 수 있다라는 염려를 아이한테 전달해 주는 거.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특정 대상을 그림으로 그렸고 어디에다 공유한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추가로 체크하고 대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친구들끼리 뭐 음담패설을 주고받고 있고 야한 내용들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사생활 부분이니 조금 내비둬야 되는지 그 부분은 조금 궁금해요. 만약에 대화 내용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뭐 행위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거나 혐오하거나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고 그런 대화는 하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양육자님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성과 관련된 대화를 하시는 거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중학교 2학년 딸의 어머니가 좀 걱정이 돼서 질문을 주셨어요. 가슴이 부끄러워서 움츠리고 다니는 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마치 모두가 내 몸을 쳐다보는 것 같고 또 친구들이랑 조금 다른 것 같고 이러면서 목욕탕을 잘 다니다가 안 가려고 한다거나 공공 화장실 같은 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특징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놓치면 아이가 혼자서 약간 끙끙 앓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말하기가 좀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일부터 갑자기 아이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라는 신호인 거야 라고 긍정적인 메시지, 사춘기와 2차 성징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죠. 네, 이번 시간에는 사춘기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견뎌낼 수 있을까, 잘 지나갈 수 있을까라는 우려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시간 또한 지나갑니다. 사춘기 자녀 성교육 너무 어렵다 하시면은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